일단 결론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는 말이 필요 없죠? 나중에 AI가 발전하든 않든 일정 수준은 어느 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어는요, 솔직히 불어불문학과 학생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저도 불어과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더 나은 표현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쁜 쓰레기예요. 정말 아름답고 다 좋은데, 실용성이나 장래성? 잘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어는 난이도에 비해서 그 실용성이나 장래성이 나름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난이도에 비해서입니다. 습득 난이도에 비례했을 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제 개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다 내피셜입니다.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영어는 그냥 강제로 배운 언어죠. 처음 학원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학교 다닌 적 없고 해외에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영어는 방법론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짬밥으로 쌓아온 언어 같아요. 잘은 못하지만 외국인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언어 교환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한국식 교육 때문에 저는 영어가 옛날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프랑스어가 어휘적으로 영어랑 유사하다는 건 다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날먹을 하고 싶었어요. 아, 이제 영어로 갖고 있는 지식을 프랑스어로 갈아타서 이식을 하고, 영어는 버리고 프랑스어로 먹고 살자. 그땐 되게 좀, 머저리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와서 보면 뭔 소리야 하죠? 당연히.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너 영어 할 거야, 프랑스어 할 거야 하면 전 무조건 둘 다 합니다. 외칠 겁니다. 여하튼 안타깝게도 이거를 전공으로 해서 델프 배도까지 따고 학과까지 곧 졸업할 위기에 처했고요. 인도네시아어는 주변에서 쉽다 쉽다 소리를 좀 많이 해서 이 친구도 좀 만만돌이로 조금 건드려본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3 외국어로 터키어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어로 완전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시장의 파이가 좀 커 보여서 이제는 유튜브까지 찍고 있습니다. 네, 각 언어별 뿌리입니다. 이걸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제 느낌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영어는 짭게르만어죠. 네. 프랑스어는 르몽스어 중 대장격,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 쪽 중 이 일대를 다 제패한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언어별 화자수입니다. 이게 아마 실용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인구 수치일 거예요. 보면 진짜 다 메이저급 인구수를 가진 언어를 파긴 했습니다. 물론 영어는 세계 어디를 가든 구사할 수 있는 화자가 있어요. 프랑스어는 명목적으로는 모든 대륙의 화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북미는 캐나다, 아시아는 레바논, 오세아니아에는 누벨칼레도니가 있죠. 근데 결국엔 한국이랑 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체감이 덜 됩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이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에서 쓰이죠. 쓰이는 지역이 약간 국소적이긴 한데 꽤 큽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랑 관련해서 프랑스보단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면에서 체감 인구는 인도네시아가 좀 커 보여요. 다음으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난이도잖아요. 근데 난이도를 종합해서 볼 수는 없고 세부적으로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하는 문법적 난이도입니다. 제 주관적 기준이에요. 영어는 우리가 짬밥이 있어가지고 과거가 미화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나름 어렵다고 봅니다. 시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구동사를 비롯해서 전치사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품사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이 고리보다 보니까 어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차고 특성을 가지는 한국어는 이 유형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어도 이런 점을 다 가지고 있죠. 시제 어렵고 전치사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에서는 한 단어가 능동, 사동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프랑스어에서는 이제 사동사가 단어의 중심이 되어서 대명동사로 능동태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접속법까지 최종 보스로 나오면 좀 빡치죠. 네. 불규칙 동사는 별로 없지만 동사 변화가 너무 많다는 점도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둘 다 관사가 있어요. 관사에 대한 이해 자체도 어려워요. 근데 더 빡치는 건 이제 프랑스어는 성별까지 있단 말이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진입장벽이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어에는 명사에 성별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동사도 불규칙이 일절 없고요. 애초에 교역을 위해 만든 공용어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건 설왕설래가 좀 많은데, 물론 문법적으로 없다는 소리일 거예요. 뭐 당연히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로 이걸 보완합니다. 근데 활용되는 경우가 영어나 프랑스어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법적 난이도는 아주 쉽다가 제 의견입니다. 네. 다음 살펴볼 거는 의미론입니다. 저는 어휘적 표현력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건 예시를 들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휘가 있잖아요. 한국어에도 쑥스럽다, 민망하다, 오글거리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고 영어에도 shy, embarrassed, shame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오바스럽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애초에 영어가 게르만어 베이스에 노르만어, 프랑스어를 짬뽕해 놓은 언어라서 많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단어가 활발히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울 게 많죠. 프랑스어도 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어는요? 어떠한 세세한 뉘앙스를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한 언어입니다. 제가 말한 영어 단어를 챗 GPT에 집어넣으면 다 말로라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게 표현성이 낮다는 거는 외울 단어가 적어서 좋긴 한데 말 그대로 그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어의 한계라 생각을 해요. 이제 발음에 대한 난이도를 살펴볼 건데요. 영어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악명이 높죠. 뭐 얘네는 정서법 개혁에 실패해서 스펠링이랑 발음이랑 따로 놉니다. 뭐 할 말 하한입니다. 뭐 근데 뭐 그래도 영어는 국제어잖아요. 뭐 발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도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거고 한국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영어가 국제어인 이상 저는 발음 가지고 괜시리 유난 떠는 사람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프랑스어는 진입장벽은 높은데 한번 배우고 나면 괜찮습니다. 얘네도 스펠링이랑 단어가 좀 따로 놀지만 그건 다 거의 다 규칙이고요. 발음이랑 알 발음, 비모음이 좀 힘들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프랑스어는 파리 방언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배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물론 현지인만 할 수 있는 발음이 조금 있긴 한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현지인이 저보고 막 로컬 같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민망하게. 네. 뭐 이제 이거는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어 접근성. 할 말이 없습니다. 영어가 어렵든 쉽든 배우기 좋은 언어라는 점. 그게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전이 갖고 있는 그 오염된 정보를 바로 잡아서 앞선 선배님들이 막 산전수전 겪으면서 현지에서 배워와서 뭐 우리에게 꽁으로 알려주잖아요. 물론 요새는 그게 좀 과해서 뭐 영어 조무사들이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영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하면서 떼찌떼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하여튼 정보가 사방천지 삐까리입니다. 근데 프랑스어나 인도네시아어는 그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어로 된 텍스트 자체가 너무 적어요. 게다가 그 텍스트는 대부분 오염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먼저 선으로 배우고 그 다른 언어를 접근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동의 1티어입니다. 당연히 영어는 중요하고요. 뭐 AI 발전해서 나 영어 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 좀 없길 바라요. 네. 물론 문화 콘텐츠 소비는 한국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뜻이 있으면 당연히 영어 해야 합니다. 프랑스어는 솔직히 제과 제빵 요리할 거 아니면 배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프리카가 뜰 거니까 배워두면 좋다 하는 거는 진짜 좀 헛소리입니다. 이게 차라리 남자들한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건 팩트인 게, 그 잘 사는 나라가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가 이 똥구멍이 더 찢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아프리카? 뭐 뜰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기나긴 존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코인 하는 거랑 프랑스어 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코인 타고 존버하는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어는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일단 중국은 침체되는 분위기고, 인도는 뭐 뜨는 해다, 뭐 이러는데, 뭐 인도는 제조업이 좀 약해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안 가고, 바로 IT로 넘어가려는 뭐 이상한 좀 분위기인데, 뭐 이러면 세계의 공장이 동남아 쪽으로 간다 생각을 해요. 뭐 거기서 인도네시아가 좀 뜰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물론 그거와는 별개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콘텐츠적 수요가 엄청 높죠. 그래서 기타 유럽 언어들보다는 전망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 언어가 뭐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어는 꽤 좋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네. 어찌됐든 이 모든 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여러분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